기간제 교사 병행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한 경험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용고시를 올인하신 분들 아니면 일과 병행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참고가 될 만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노 선생님이거든요. 노티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충남 천안에서 중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노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실례지만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제 나이는 38. 그 지금 수험 기간을 네.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수험 기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험 기간이 있으셨고 언제 합격하셨고 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험 기간으로 보자면 저는 한 대략 그러니까 뭐 10년? 딱 10년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합격은 이제 작년 2021년도죠. 작년 21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한 10년 정도로 일단 수험 기간은 10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대학교를 재학 중에 합격하신 분도 있을 텐데 네.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 수험 기간을 버티시고 또 처음에 공부하셨을 때는 임용고시만 올인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해서 뭐 너무 장황할 수도 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뭐 몇 분 안에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10년이 저는 사실 노량진에서 이제 올인도 1년 동안 뭐 올인도 해본 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이제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올인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올인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된다 이러면 그 한 해를 헛손태를 것처럼 이게 완전히 날리는 경우가 생겨서 30살부터는 또 용돈 같은 것도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내주시는데 좀 눈치도 보이고 해서 제가 이제 수험 생활하는 그런 비용 같은 거는 스스로 벌어서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기간제를 하게 되면 호봉도 다 나중에 인정이 되니까 합격을 하게 되면 30살부터는 기간제를 병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 수험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진 것도 있고 과목의 어떤 특수성상 그렇죠. 저희 과목이 소수과다 보니까 과목 혹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네, 과목은 한문인데 저희는 사실 전국적으로 한 30명 내외 이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전국에서 30명 내외라서 굉장히 이제 문도 좁고 이걸 또 올인을 한다고 해서 이제 합격을 할 확률도 되게 희박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TO가 한 명도 없었던 해가 있죠. 굉장히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TO 안 나는 지역도 많고 예. 다 모아가지고 해야 이제 전국적으로 TO가 30명 내외가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 교과목 이 시험 하나를 바라보고서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 되고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1년을 오롯이 공부만 하기에는 이제 나이는 나이대로 차가는데 호봉 돈을 뭐 챙기면서 이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기간제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저도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해봤지만 이게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일단은 아까 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수험 기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 기간제 교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이제 열심히 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 교사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쓰고 그러면 퇴근 후에 이 공부에 에너지를 쏟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말은 뭐 내가 공부와 일을 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도전을 많이 하겠지만 이게 정말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오롯이 임용고시에 올인했을 때와 그리고 기간제 교사와 공부를 병행했을 때 그런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차이가? 초수나 재수 때는 본인이 아마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거나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스스로가 내가 공부량이 지금 부족하구나. 시험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내가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실력적으로 봤을 때도 내 실력이 지금 공부가 지금 부족하구나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올인을 해서 내용 실력적인 부분도 채우고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이 어느 정도 도달을 한 것 같지. 합격을 할 만한 수준에 충분히 내가 내용도 아는 것 같고 한데도 번번에 이제 불합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게 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저희 본인의 실력도 있어야 되고 사실 분명히 운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30살 넘어가서 나이가 점점 들면은 아무리 내가 1년 내내 오롯이 도서관에서 10시간
이상씩 공부 시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운이 안 따라주면 그 해에는 또 이제 습자지 한 장 차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또 앉아서 공부만 하기에도 만약에 불합격했을 확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네. 만약에 불합격하게 되면 너무 그 타격이 너무 커서 젊었을 때는 어떤 그 젊음이라는 그 내 젊음이라는 걸 어떤 저당 잡혀서 보증을 딱 이렇게 저당을 잡히고 한번 오롯이 다 이제 뭐야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집에서 부모님이 돈을 대주는 그런 데도 조금 너무 네, 나이는 드는데 네. 계속 돈만 받아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할 여건도 사실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수험시 기간의 초반에는 어느 정도 절대 공부량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죠, 그건 필요하죠. 네, 하고 나서 본인이 그걸 느낄 수 있다. 네, 어느 정도 해보면, 공부의 경지가 올라오면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절대 공부량을 충족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운이라든지 이런 그쵸. 것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네, 아까 스터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노 선생님께서는 수험 기간 중에 뭐 스터디를 많이 하셨었나요? 스터디를 네 저는 제법 한 것 같은데 더더구나 저희 집이 이제 지방인데 본가가 예. 본가에서 내려왔을 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저희 교과 한문교과 같은 경우에. 근데 서울 노량진에서 제가 생활했을 때는 스터디를 매번 했죠. 그 네. 이유는 지식적인 측면을 이렇게 측면에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노량진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객지고 이러다 네. 보면 심적으로 많이 외롭고 이렇게 좀 그런 좀 허전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 같은 스터디는 사실 교과를 가리지 않으니까 교육과 네. 공통이니까 네. 여러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런 스터디를 함으로 해서 좀 같이 이렇게 밥도 그냥 혼자 먹는 것보다는 그 스터디원들하고 만약 같은 노량진에 다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으면 예. 점심시간도 맞춰서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음. 해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잘 활용하면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스터디에서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자기 개인만의 네, 그런 차이가 차이가 있지만 노 선생님은 그 스터디의 뭐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많으셨다. 네, 장점은 좀 노량진에서 생활하신 건 몇 년 되셨죠? 총 수험 기간 10년 중에? 제가 학교가 서울에 있었어 가지고 네. 노량진에서 그래도 한 10년 중에 한 4년? 3, 4년? 네. 그때 그러니까 10년 중에 3, 4년간의 그 노량진에서의 그 공부했을 때 기간의 그 공부의 양이 네. 합격 지금 2021년에 합격을 하셨는데 네. 그때까지의 그 합격 기간 중에 큰 도움이 되신 것은 사실인가요?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는데 예. 제가 왜냐하면 봤을 제가 때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지방에 계신 수험생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서울에 노량진으로 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럼 노량진에 한 달 그 생활비라는 것도 만만치 그쵸, 않잖아요. 그쵸. 뭐 이제 고시원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뭐 밥값이라든지. 밥값이라든지 제가 알기론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100만 100만 원 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그 정도의 그 비용을 지불할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인강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혼자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답이 없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노량진이라고 해서 뭐 진짜 엄청난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네. 이렇게 뭐 뿅 하면 뭐가 이렇게 탁 이게 노량진만 가면 능사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저희 뭐 부모님들도 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사실 공부는 혼자 하는 거고 네. 스터디를 만약에 해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배웠으면 결국 와가지고 또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공부는 사실 혼자 이해하고 이렇게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스터디만 딱 했다고 해서 그 떡책 덮어버리면 사실 그거 안 되거든요. 네.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경험 삼아 한번 최대 1년까지는 와볼 수는 있을 건 되지만 네. 솔직히 저는 제가 뭐 2, 3, 4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량진이라는 곳이 공부한 사람도 많지만 네. 거기 가보면 술집도 많고 어, PC방도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의외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공부한답시고 올라와가지고 딴짓을 하는 수험생도 많다는 거죠. 그런 유혹을 못 떨치고 외롭고 막 이렇게 허전하고 부모님 안 보고 막 이러니까 맨날 공부한다는 이제 명분으로 용돈 보내주세요 하다 보면 한두 번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좀 뭐지?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아 부모님이 이렇게 좀 아낀 돈 가지고 지금 나 열심히 책 사보고 공부하라고 학원비 보내줬는데 이제 그걸로 뭐 술집 가고 이제 PC방 가고 이러면서 자꾸 그 생활이 이제 딱 그 뭐지? 그런 생활에 젖어들다 보면 나중에는 죄책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고시 페인, 막 고시 낭인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런 노량진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실례인데 제가 노 선생을 오랫동안 알고 정말 성실하고 그런 전공 교과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시고 이런 열정과 이런 실력이면 수험 기간이 정말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을 얘기하는데 10년이라는 그럼 10번의 시험을 본 거라고 치면 그렇죠. 거의 뭐 임용 타짜가 되신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네, 왜 이렇게 수험 기간이 본인이 길어지게 된 원인이 뭘까 좀 궁금해요. 아니 아까 그렇게 노량진에 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했지만 노 선생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으셨고. 저도 살짝 뭐 한 6개월 정도 살짝 넘어갔다가 뭐 이런 적도 있긴 했는데 네. 근데 일단 초반에는 초기 한 3년 요 정도까지는 제가 저희 그 한문교과라는 게 그 속된 말로 해석 실력이나 번역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이제 습득하는 능력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네. 일단 초반 한 3년 정도는 제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뗐으려면 한 4년 정도는 4년 전에는 저는 합격을 할 실력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는 충분히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시험장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제 실력이 이렇게 뭐 안 나오더라고요. 4년 전이라면 저는 제 나이가 아까 37살이 됐다고 했는데 합격을 네. 한 33쯤에는 나도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기억이 제가 얼핏 나는 게 그 30 초반대에 시험에 본인이 느낌이 좋아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를 기다려도 되겠다라고 저희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막 먼저 축하를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최종 결과에서는 번번이 미끄러진 경험이 있으시고 또 1차 전공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교육학에서 또 과락을 맞고 떨어진 적도 있으시죠. 참 이게 시험이라는 게 결과를 알고 준비하면은 뭐 이렇게 오랜 수험 기간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걸 예상하지 못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한 해 한 해 먹어가니까 부담감이 또 생기는 거야. 이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요인인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다 치르고 나와서 딱 나와서 보면 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렇게 한데 그 시험장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니까 과도하게 긴장을 많이 한다든가, 막 올해는 꼭 붙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잘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시험은 진짜 한번 딱 45분 아니 뭐 100분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딱 풀어야 되는데 한 번 그렇게 멘탈적으로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싹 다 꼬이기 때문에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해서 그게 자꾸 어떻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10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한 6년 차쯤에는 사실 저도 뭐 이런 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도달한 것 같았는데 그때 이후로는 자꾸 뭐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해서 답답한 부분이 되게 많았죠. 근데 중간에 그러면은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까라는 생각도 할 법한데 끝까지 결국 해내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 시험을 내가 이기겠다 어떻게든 끝내겠다 하는 그런 계기라든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돌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일단 그때가 한 34살? 5살 이쯤 되니까 돌아가기에도 너무 멀리 왔고 그리고 이 사범대가 주는 게 참 이 통계는 양면성이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딱 그 길밖에 없으니까 딱 교사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딱 나아갈 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또 좋은 점인데 일단 배운 게 또 이거라고 10몇 년 동안 거의 그걸 하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이걸 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돌리려고 해도 공무원도 어쨌든 또 새로 영어도 외워야 되고 그것도 새로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도 해왔던 게 또 더 익숙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아버지 어떤 그런 이제 산소에서 다짐도 했고 돌아가실 적에도 저도 이제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어서 어떻게든 이제 꼭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 합격증을 이제 아버지 산소에 갖다 드려야겠다 이런 나름의 어떤 저만의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스토리가 있으셨고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이 길의 끝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버지 분명히 하늘에서 도와주실 거다 언젠가는 도와주실 거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좀 있었고 반드시 꼭 해내야 돼. 그러면 노 선생님께서 재작년에 합격하셨을 때는 또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셨다고 떨어질 것 같다고 하셨었거든요. 그죠? 최종 면접까지 다 보고 1차의 고득점으로 커트라인
사람보다 제가 알기로 7점이 높으셨죠. 네네. 근데 2차에 수업 시험과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네. 문제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제 그 2차에 대한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합격을 예상하지 못하셨는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진 수험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준비했던 대로 이런 수업 시험이나 면접을 제대로 못했다. 이건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그걸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네. 어떤 때는 내가 이 정도면 합격하겠다.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최종 불합격을 하고 이건 정말 떨어진 것 같다. 정말 내가 부족했다. 네. 내 실력을 발휘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최종 결과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으셨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포기하거나 그럴 수험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시험 1차, 2차에 수업 시험을 망하고 면접을 그냥 포기한다는 경우. 그거와 관련돼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무식하면 또 용감 안 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2차까지 갔을 때는 뭘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아는 거 잘 얘기하고 나오면 네. 뭐 나는 아는 거 다 얘기했어 만족감에 막연하게 그냥 잘 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진짜 뭘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채점 2차로 하는 것도 명확한 나름대로의 그 채점 기준이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키워드 채점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질문에서 들어가야 될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금 자신감 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키워드들이 이제 언급되면은 채점자는 분명히 점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핵심 이제 키워드나 이런 것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당시에 네. 떨어졌을 당시에는 그냥 그런 키워드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를 이제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키워드에 맞는 것도 없고 하니까 점수가 당연히 이제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아서 떨어진 거고. 내가 잘한다고 느끼는 걸 답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쵸. 그런 걸 준비하는 게 그쵸. 더 좋다라는 그게 거. 주요한 거 같고 이번에 충남에서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도 역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이제 잘 얘기한 거. 네. 그게 아마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막 거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불만족스럽고 해서 망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체계적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키워드들은 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 좀 산만하지만은 키워드는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죽박죽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극단적으로 점수가 너무 많이 깎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노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 뭐냐면 거기 이제 2차 대기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같이 수험 대기자들이. 그쵸. 그분들도 다 완벽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페이스대로 내가 만약에 그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으면 나만 당황하는 게 아니고 그 경쟁자인 분들도 그쵸. 다 같은 상황이라고 좀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런 게 그쵸, 도움이 그쵸. 된다라고 네. 했죠. 그 요번에 이제 최종 합격하신 지역 그 충남에서 네. 그 수업 시연의 그 주제가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금까지 10년 뭐 넘게 그쵸. 임용 시험이 있은 이래로 네. 한 번도 출제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심경과 나름대로의 그 긴장감과 그때를 한번 돌아가셔서 네.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으로 그 시연을 하셨나요? 사실 2차를 준비할 때 뭐 일반 면접이야 이제 모든 교과들이 다 일반 면접을 공통적으로 할 건데 네. 이제 수업 시간은 각 교과마다 이제 각 교과에 맞는 어떤 수업 시간을 요구를 할 텐데 네. 저희 한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치 정도를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네. 10년치면 충분해. 그래서 10년치를 딱 봤는데 그러니까 산문에 대한 건 나왔지 네. 한시 시는 절대 나오지 않았어가지고 네. 이번에도 당연히 시는 안 나오겠지. 당연히 배제를 하고서 산문을 딱 설정을 해놓고 그 어떤 만능 틀이라고 하는데 만능 틀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시험장에 딱 갔는데 갑자기 구상실에 제가 들어갔는데 네. 한시가 나온 거예요. 한시가. 어. 근데 거기서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당황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옆에 보니까 막 시간은 초시계 자꾸 내려가는데 네.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네. 그 한시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나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 뭐 이런 게 내공이 그래도 그 10년 다 나름대로 그쵸 예. 네, 내공으로 쌓아 계셨던 거네요. 그래 나오고 순간적으로 하여튼 그게 당황하면은 그 기억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또
자동화가 돼 있었는지 그게 마치 그게 기억이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구상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면접실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5분이 딱 앉아 충남은 5분이 딱 앉아 계시던데 네. 모집 인원이 선발 인원이 2명이었죠. 정모집 인원 2명에 1.5배수를 선발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원래 3명, 3명이죠. 예. 3명이 뽑혀야 되는데 동점자가 발생해서 4명이 뽑혀온 거예요. 그러면 2명은 떨어지고.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일단 면접실로 들어갔는데 사실 엉망진창을 했어요. 막 뒤죽박죽으로.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키워드 해야 될 건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게 준비 안 당황하고 저희가 스스로가 예상한 대로 나왔다면 딱 멘트 첫 번째 멘트 이렇게 뭐 도입 멘트 뭐 전개 멘트 이런 식으로 착착착 했을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당황하다 보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펼쳐나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뭐 어떤 용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이런 조건들, 시연 조건들은 네. 다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극단적으로 점수가 그렇게 많이 깎이지는 아. 않았나. 네. 그리고 또 1차 점수가 제가 또 이렇게 확보된 점수가 좀 있어서 네. 그거 도움도 좀 보지 않았을까. 아. 어쨌든 당황하면 네. 사실 남도 당황하기 마련이니까 절대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하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는 그쵸. 최선을 다해서 일단 그쵸. 마무리를 해야 그쵸. 된다. 일단 해야 되죠. 그러니까 멘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노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상치 못한 그 문항이 나와도 그 수험 기간 동안에 쌓여있던 그런 내공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또 그 그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노 선생님께서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수험 생활을 하셨을 때 정말 애들하고도 정말 많은 소통을 하고 교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네. 그 학생들하고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겼잖아요. 그쵸. 그때 그 심경과 그런 기간제 교사 생활을 했던 것이 네. 내가 임용고시에 더 매진을 해서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네. 어떻게 보면은 기간제 교사 생활하는 거는 수험 생활에는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절대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쵸. 일을 병행하는 게. 그쵸. 근데 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어떠셨는지 실제로 경험하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 생활을 반드시 꼭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해보라고 저는 적극 저는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막연하게 내가 사례를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제 선생이 되면 이럴 거야, 학교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그리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교직 생활이 이런 게 아닌데 요즘 애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그 막 한 5년 6년 투자해가지고 정교사가 됐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 어렵게 합격을 해버렸는데 그거 하려고 내가 생각했던 현장과 너무 다르면 회의감이 오고 그렇죠. 그만두자니 내가 이 준비하는 기간을 다 날리는 것 같고 근데 기간제를 미리 해보면 미리 그 간접적으로나마 학교 현장이나 이런 거고 나는 애들하고 진짜 잘 맞는구나 나는 애들하고 안 맞네 그걸 생각해보니까 나는 교사별 메리트가 없다라고 딴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너무 좋아 나는 해보니까 나는 교사가 천직 같아 해서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또 동기부여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직접 지내다 보면 자기가 더 명료해질 것 같아요. 이 교직이 나한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다면 굳이 계속 2년 3년 4년 자꾸 재수 삼수 이렇게 해가면서 안 맞는 직장을 그게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길로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교사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으시고 그냥 교사가 돼야지라는 그 과정, 수험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막상 합격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괴리감이 들어서 힘들어 하시거나 그쵸. 또는 힘들게 합격을 했는데 다른 길로 또 가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노 선생님께서는 그 기간제 교사 경험이 내가 정교사가 되는데 어떤 밑거름도 되고 더 교사로서의 내 천직이다라는 확신이 생긴 계기가 된 건가요? 천직인지 아닌지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발견한 계기도 됐고 정말 나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막 티키타카 하면서 뭐 이렇게 대화하고 애들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딱 해보니까 저는 딱 교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만 아쉬웠던 건 또 기간제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제 선생님들이 오시게 되니까
근데 애들하고 헤어지기 싫은데 네. 근데 그분이 정교사분이 복직을 하시게 되면 저는 이제 방을 자리 빼줘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왔을 때 나도 빨리 하루빨리 어. 더 이제 정교사 돼야지 네. 하는 이제 그런 또 그럼, 동기부여도 더 되고 네. 교직에 계신 분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 대우를 잘 해주시는데 조금 뭔가 차별. 차별 아닌 차별이 약간 느껴질 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또 보면 아씨 나도 빨리 정교사 돼가지고 맞아. 뭔가 떳떳하게 뭔가 이렇게 네. 내 권리도 주장하고 권리도 누리고 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본인의 적성을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는 최소 그러니까 1년 네. 무조건 한 번은 해보시는 게 기회가 된다면 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한 건 제가 작년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재작년에 합격을 했다고 네네. 하는데 그때가 사실 공부량이 제일 적었던 해예요. 그래요? 오히려 그때는 오.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가 터졌던 해인데 제가 그때 기간제 하면서 그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배드민턴에 이제 좀 많이 맞아 심취해 있던 네. 애인데 배드민턴 열심히 치고 목욕탕 가가지고 그냥 샤워 그냥 뉴스 틀어놓고 네. 게임도 좀 했다가 네. 근데 공부도 안 했는데 이제 그만큼 제가 아까 4년 전쯤부터는 합격을 진짜 했어야 된다. 4년 전쯤부터는 저는 합격을 할 실력이 찼다. 네. 근데 계속 시험만 보면 떨어졌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 이전부터는 계속 실력이 차서 네. 이제 교육과정 해설서나 기억력이 재생이 되살아날 정도가 이제 와. 수준이 되니까 네.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되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독서실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가 네. 약간 주변에 생활 소음도 약간 들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잘 되더라고요. 각자의 그 수험에 맞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그 본인에 맞게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딱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딱 앉아서 그쵸.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책 보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을 네. 뭐 가드너의 어떤 정의 이론, 9개 뭐 지능 이론을 딱 외우는데 네. 그걸 책상에 다 앉아가지고 독서실에 이렇게 외우는 느낌이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점심시간 때 네. 학교에 점심 먹으러 갈 때 점심시간 때도 그 어떤 연구실, 그 네. 교무실에서 네. 급식소로 이동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네네. 가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이렇게. 대세김질 하는 계속. 그 왜냐면 내가 입으로 이렇게 되새길 수 있고 네. 지금 걸어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길을 네. 걸어가면서도 그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진짜 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상에 이렇게 딱 공부하다가 책상에 잠깐 딱 일어나가지고 오면 또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있는데 네.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건 네. 그건 이제 완전히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 거니까 예. 그래서 계속 그런 중요 개념들이나 아니면 교과에서 우리 한문 교과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들 외워야 될 어떤 그 뭐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 개념 정의들 네. 이런 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교무실에서 뭐 1학년 3반에 수업하러 갈 때 네. 그 동선 그 짧은 동선에도 자꾸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계속 그걸 자꾸 떠올리고 해서 잠깐 뭐 글자가 기억이 안 난다 네. 하면 슬쩍 딱 보면 아 맞다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절대 공부량이 뒷받침돼야지 그쵸. 이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리 합격했으면 뭐 3, 4년 안에도 끝내실 수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하시고 정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된다는 거를 진짜 뭐 이 사례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수생, 수험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로 가야겠다. 하지만 교직이 내 천직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노 선생님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다면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네. 저 한번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네. 하물며 목욕탕에 탕 안에 네, 음. 탕 안에서라도 네. 탕 안에 그 사람이 있으면 멀뚱멀뚱 원래 보통 우리 있잖아요. 네네. 거기 안에서라도 오늘 배드민턴 아까 쳤지만 네. 그럼 내가 외워야 될 개념들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머릿속으로 자꾸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난다? 나다가 어떤 건 또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목욕하고 나가서 네.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든가 해서 아 맞다 이거였다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주입을 자꾸 시키고 그런 것도 다 공부다. 그렇죠. 그거 다 공부죠. 그 개념 그렇죠. 앉아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예. 그러니까 목욕탕에 갔다 오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조차도 내가 공부한 개념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 번 더 네. 인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짜투리 시간이 네, 이용하는 것. 중요하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네요. 그렇죠. 네. 그 노 선생님께서 수험 기간은 10년이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한 건 다 호봉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아예 백지 첫 그렇죠.
신임 교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네. 다 경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그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 그래서 계속 시험에 대한 압박과 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평소 실력은 다 준비가 네. 됐는데 그분들에게 한 가지만 딱 중요하니까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예. 저는 그 이제 실력이 이제 갖춰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험장에 들어가서만 희한하게 본인 실력을 잘 못 발휘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운동을 한 가지 꼭 하셔라. 운동이요? 네, 운동을 이게 뭐가 됐든 뭐 산책이든 등산이 됐든 네. 뭐 탁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그런 운동을 하나 함으로써 일단 신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체력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 사람 몸이 이렇게 체력이 길러지고 건강해지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자신감도 또 생기고 네.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맑아져요. 이게 머리가 네. 맑아져야 이쪽이 좀 맑아져야 또 이렇게 리프레시돼야 이게 또 지식을 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암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은 저는 10시간 이렇게 계속 앉아 있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럴 때는 그분들은 어느 정도 다 실력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운동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하루 생활 일과 신체 리듬을 상쾌하잖아요. 운동하고 우리가 샤워 정도만 싹 해도 네. 엄청 상쾌한데 그렇죠. 그런 상쾌한 몸 가지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열심히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제 야간 운동이죠. 네. 야간 운동을 하고 샤워를 딱 하고서 집에 딱 왔을 때 잠자리에 누울 거잖아요.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상쾌한 그런 또 기분으로 오늘 하루 공부했던 걸 머릿속으로 이제 하나 둘씩 떠올려 보면서 네. 이렇게 점검할 수도 있고 해서 2시간 더 앉아있고 덜 앉아있고 운동 시간 막 2시간으로 잡았을 때 그 2시간을 덜 공부한 데서 저는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니고 이득이 봤으면 이득을 봤지.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추천 운동 저는 한 운동하는 게 정말 지금 이렇게 노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정말 틀에 박힌 뭐 합격 수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좀 예상 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수험 기간 동안 그냥 24시간 내가 공부량이 부족한가 보다 해서 앉아서 수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평소에 공부를 꼭 책상에만 앉아있는 게 공부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내가 절대 공부량을 다시 했던 거를 복습하면서 그게 다 공부의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10년이라는 이 토탈의 시간을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제가 봤을 때 노 선생님의 그 10년은 어떤 인생이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겠지만 정말 바꿀 수 없는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노 선생님 하나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그냥 졸업과 동시에 한 번에 임용 합격을 선택하냐 아니면 내가 이 10년의 시간을 다시 수험 기간이 길더라도 하겠냐 하면은 솔직히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0년 말고 한 5, 6년 정도 하면 5, 6년 정도를 택하겠는데 10년을 하니까 선뜻 대답은 못 하겠지만 근데 물론 바로 합격하면 좋죠. 네. 좋은데 또 그러면은 또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신에 그 굴곡이 컸기 때문에 네. 그만큼 되게 이게 골짜기가 깊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게 됐을 때 합격을 했을 때 그만큼 기쁨도 되게 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저희 교과가 기간제 자료도 사실 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 본가가 이제 경남인데 네. 경남에서도 이렇게 뭐 여러 지역이 있을 텐데 기간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인맥도 굉장히 넓으니까 이게 어찌 이게 저는 대구하고는 전혀 아직 어쨌든 제가 살진 않아서 그런 연고가 없는데 그쪽에서도 기간제를 해가지고 그쪽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잘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좋은 분들 만나서 인맥을 알게 됐고 제가 어쨌든 대구 1년을 살아봄으로써 대구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네, 매사에 제가 느낀 거는 항상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 선생님은 매사에 그 상황을 10년이라는 생활을 했지만 뭐 타 지역에도 보통 내가 여기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지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하고 그 과정을 또 소중히 여기고 또 좋은 사람들이랑 또 인연도 맺고 매사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던 노 선생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떨어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더 오히려 걱정을 하고 그랬지만 그거 그냥 털고 내가 지금은 안 됐지만 언젠가 될 거니까 다시 또 1년 열심히 지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를 봐서는 정말 이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선생님 밑에 배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을지 저는 그 노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네. 정말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1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이렇게 길다고 보면 길고 짧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 과정을 이제 끝내셨어요 어쨌든. 네. 그리고 원하는 내 지역의 발령을 받아서 지금 2년차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 앞으로의 교직 생활의 포부나 네. 뭐 앞으로 이런 선생님이 되겠다 뭐 이런 좋은 말씀 혹시 예비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되시겠다는 선생님들이 한테 좀 남겨주고 싶은 뭐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사실 제가 이 선생님이라는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이걸 근원적으로 지금 소급해서 올라가서 다시 생각을 왜 선생님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그 중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 때 그 은사분들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까지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사범대에 와서 이런 게 아니라 교사 한 사람이 어떤 한 학생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그걸 저희가 소름이 막 드는데요. 제가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저 또한 적어도 학생들이 저로 인해서 난 조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뭐 인생이 뭐 싫어졌어. 이런 소리는 안 듣게끔 네. 적어도 한 번 선생님을 떠올렸을 때 참 괜찮은 선생님이었어. 뭐 이 정도의 소리는 나쁘지 않은 선생님이었어. 뭐 이런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게끔 네. 항상 생활하려고 노력 중이고 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들의 입장에서 네. 최대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이제 교사가 되긴 계기가 이제 은사님들을 보고 이제 그런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정말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그냥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업적으로의 그걸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교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저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예비 교사분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